요번에 좀 보궐선거 나가시는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도 한번 찾아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68기에서 할아버지들하고밖에 얘기 안 해요. 그냥 수장하고 대놓고 그냥 장한테만 얘기해요. 왜냐면은 장이 조직을 꾸린다고 자기 색이랑 비슷한 사람이 조직을 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 이제 리더십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다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이라는 거는 정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서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공산주의라는 게 이제 다 정치 권력 의지, 자에서 쓰는 단어를 좀 쓸게요. 이제 평범하게 파다하게 특히 이제 좌라고 쓰진 않죠. 너무 평범해서 권력 의지, 걔네들이 쓰는 단어 권력 의지. 권력 의지는 원래 이제 우파에서 쓸 때는 명예욕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 없어요. 관뚜껑 닫을 때까지 이제 명예욕이라고 하거든요. 우파에서는. 근데 저기는 이제 권력 의지가 다 있는데 이제 그거를 잘난 척 하려고 이제 그런 단어를 쓰는 건데, 그것도 이제 무슨 영웅화 시키느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나쁜 짓 할 때 이제 더 필요하니까 부각시켜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경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그것이 이제 서경이란 책은 중국의 사서 삼경으로 중에 하나로 정치서죠. 임금이 명령이라던가 통치했을 때 어떤 명령 내렸나, 포고령이라던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뭐 특히 뭐 이런 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 알려진 바지만, 네? 시 같은 거 같이 잘 읊어주죠. 시 같은 거. 특히 이제 뭐 여자를 이렇게 어디에다 내놓는다는 거는 분위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자 내놓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고. 그래서 특히 뭐 어려운 협상이라던가 이런 게 했을 때 이제 전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쓰는 거, 중국에서 쓰던 거 다 아는 거죠. 관심이 있고 그런 조금만 알면은 다 아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서 삼경에 풀이를 이제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일반 국민은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정치 리더들이 이제 무식해가지고 강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억압정책 쓰기 위해서, 무능해서 하기 위해서 못 보게 하죠. 그런 책이라던가 뭐 잘 못 보게 하죠. 자유롭게 보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 국민이 봤을 보통 그냥 한답시고 나대는 사람도 뭐 어떻게 해석해 하면은, 서경 같은 거를 앞뒤가 글이 잘려서 그 부분만 나와서 모른다고, 그렇게 본인이 영향이 딸려서 영향이 아예 안 돼서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는 배가 산으로 가게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힘이란 거는 좌에서는 동물의 세계, 사자가 톰슨까지 잡아먹는 거를 그 힘이라고 해요. 근데 우에서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은, 그 힘이라는 거는 그거를 포함해서 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 미국에서 솔직히 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실리콘밸리 나오는 그런 지성. 네? 문제 해결력. 그거는 뭐 기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력. 네?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인재는 과학자야. 그걸 실제로 이제 다 이제 뭐 솔직히 말하고 애들 교육을 제가 제일 낮은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일 낮은 수준, 흔히 하는 거, 흔히 하는 교육. 주식이라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국 거라도 들어가는 걸 애들한테 가르쳐준다. 아주 낮은 단계예요, 이거는.
근데 낮은 단계인데 이것도 하는 사람이 없었죠. 이거를 하더라도 기업이란 거는 과학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을 잘 키워야 된다. 인재를 대우를 잘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저절로 배워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의 해석은 뭐냐면은 좌에서 말하는 그런 힘이라는 거는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은 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힘도 단어 자체도 해석이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너무나 틀리고요. 근데 인제 정직이란 부분 내용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그 죄를 졌어. 사기꾼이야. 강도야. 도둑이야. 살인자야. 그래서 아들이 관아에 신고했어. 그래서 아빠는 형사처벌 받았어. 근데 아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안에 동네 사람들한테 키워준 노고를 잊고서 배은망덕했다고 거의 이제 거기서도 이제 아버지가 받은 정도의 그 형사처벌 비슷하게 동네 사람들한테 뭐 돌팔매 비슷하게 맞았어. 그러면 이 내용이 정직이에요. 아들은 정직하게 그냥 신고한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악인이죠. 도둑이 사기꾼이 악인이거든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거를 은닉해서 감춰줘야 되나요, 아들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직이란 부분인데, 이거를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앞뒤가 잘려서 해석이 안 된다 그러는데 본인이 정치인은 아니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 제일 어이가 없는 게 그런 사람 그 자유민주주의하고 그 제거하고 싸워요. 그러면 뭐가 맞나요? 지금 이런 걸 지금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얘기해요. 높은 수준의 도덕률을 얘기해요. 그 실천하는 것을 얘기해요. 높은 수준의 도덕률을 실천하는 거. 그게 법치예요. 지키는 거. 그런데 제거라는 거는 그 악인들 정당방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제거되거나 뭐 이런 것도 그러면은 제거가 아닌가. 그런 발상으로 치면은 그런 이상한 발상으로 치면은 경쟁도 제거가 된다 그래 가지고 경쟁이란 거는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면은 저절로 경쟁이 생기죠. 근데 그런 거를 제거라는 그걸로 받아들인다? 그거를 힘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거 먼저 한번 아주 간단한 한 단어. 그래서 민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국힘당도 어디서 민원이라고 일개 그냥 아무 업적도 없는 사람들 막 들여보내 가지고 국민들한테 몇 년째 쓰레기를 주고